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5월 PCE는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예상치 부합하게 나오면서 디스인플레이션 진행된다 이런 기대감을 높였고, 반면에 이제 국채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면서 장 초반에 하락했는데 장 시간이 지나가면서 급반등하면서 지수를 좀 찍어 누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대형 기술주들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시가총액 7위까지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에 큰 결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대체로 보면 MSCI 한국 지수는 올랐지만 야간 선물은 빠졌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주초에 우리 증시는 좀 신중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우선 지수는 3대 지수 빠졌고 러셀 2000은 올랐거든요. 그런데 다우보다 S&P 500이 그리고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이 대체로 빠졌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시가총액 구성으로 보면 여기 엔비디아는 이제 빠져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상위 종목들 전부 빠졌거든요. 아마존, 메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져서 아마도 포트폴리오 재편 이런 것도 좀 겹친 거 아닌가. 메가 세븐 종목들을 팔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재편이 마지막 날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날 최대 관심은 물가지표, 5월 PCE 지표 관심이 많았는데 전년 대비는 헤드라인, 근원 전부 다 2.6%가 나왔고 전월 대비는 0.0, 0 그리고 0.1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반올림해서 그렇고 실제로는 마이너스 0.01 그리고 0.08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슈퍼코어 물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주택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고 인건비 같은 거 있잖아요. 한번 올라가면 쉽게 안 빠지는 거. 이게 진짜 물가의 어떤 강도, 이게 물가가 얼마나 세게 올라가고 있는 건지 이걸 좀 강도를 측정하는 건데 슈퍼코어 물가 같은 경우도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한동안 좀 정체되다가 다시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이제 지표로 해석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지난번 CPI가 좀 잘 나오면서 이번 것도 잘 나오겠지라는 어떤 기대치가 있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호재로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0.2 이렇게 나왔으면은 굉장히 크게 또 반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예상됐던 어떤 수치가 나오면서 안도감을 갖게 됐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소득과 지출을 보면 소득은 조금 더 늘고 지출은 줄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수입이 좀 늘긴 했지만 어쨌든 나는 돈 쓰는 걸 좀 부담스러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데이터는 향후에 물가 지표가 조금 더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 외 지표들을 보면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수치들을 보면 대체로 그냥 무난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0 이렇게 나오면서 그 전에 3.2, 3.3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3.0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정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지표는 괜찮았는데 이제 나중에 시카고 PMI가 나오면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시카고 PMI가 47.4가 나오면서 갑자기 확 올라갔잖아요. 이게 이제 그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나오기 직전에 나오는 그 PMI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지표가 갑자기 확 올라가려나? 제조업 지표 올라가면 물가 자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또 자극이 됐죠. 그래서 이 시카고 PMI 나오면서 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이런 이제 물가 데이터를 본 주요 코멘트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메리 데일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표 잘 나왔다, 통화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 같고 이번 것도 굿 뉴스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금리나 시점 언급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토마스 바킨 같은 경우는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 살짝 금리 내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금리 인하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연준, ECB 전부 다 9월에 금리 내릴 거다. 미리 예고는 당연히 안 할 거다. 미리 괜히 예고했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자극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예고는 꺼리겠지만 지표 나타나는 거 봐서는 9월에 내릴 거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대부분 이제 상당수의 증권사들이라든가 분석가들은 9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금리가 급등을 했어요. 이게 급등을 해서 4.35% 10년물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의 4.4%까지 갑자기 급등을 했거든요. 보시면 채권 금리가 미국의 PCE 지표 나오면서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갑자기 올라가고 하면서 뒷부분으로 가면서 더 달렸죠. 금리가 왜 이렇게 올라갔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추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6월 시카고 PMI가 큰 폭으로 올라가서 이제 곧 나오게 될 ISM 제조업 지수도 높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미국은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고 서비스가 양호하고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가 부진해서 저게 인플레이션을 낮춘다. 이런 어떤 해석이 있었는데 인플레이션 다시 우려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다라는 게 있죠. 근데 다만 시카고 PMI의 어떤 중요도 비중을 감안해 볼 때 저것만 가지고 금리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기가 되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길 것 같다. 어저께 바이든이 뭐 완전히 죽을 썼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서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면 여기저기 또 관세 부과하고 돌아다닐 텐데, 그리고 또 재정 적자가 계속 이어지게 될 거고, 이거는 물가를 자극하는 거다. 채권 발행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있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월 말과 분기 말에 채권 리밸런싱이 있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채권 단기 장기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뭐 바꿔치기 하고 뭐 매수했던 거 매도하고 하여튼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채권 시장의 조정을 일시적으로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쪽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월말 리밸런싱 수요 때문에 국채 금리가 변동성이 나타났다 이런 뉴스는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날짜를 보세요. 뭐 뉴스가 마지막 날, 그 마지막 거래일 이럴 때 저 뉴스가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 마지막 리밸런싱 때문에 금리가 뭐 급변동이 나오고 이런 뉴스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충 검색을 해가지고 뭐 이전 자료 나와서 그렇지 최근 연도 것도 잘 뒤져보면 저런 식으로 리밸런싱 때문에 채권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나왔던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플러스 리밸런싱이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영향이라면 이제 다음 주 초반 넘어가면서부터 금리는 다시 빠져야 정상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현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에 좀 부담을 갖게 됐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TV 토론 효과, 이건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변수일 수밖에 없는데 미국 베팅상으로는 트럼프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여당에서는 뭐 거의 재앙이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여론조사하고 또 이것도 다른 거라 뭐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선 이슈가 조금 한동안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나이키가 오늘 20%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어렸을 때는 참 나이키가 대단한 브랜드였거든요. 제가 최초로 신었던 그 유명 브랜드가 프로스펙스였는데,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신었던 게 이제 나이키였는데, 이 나이키 테니스가 저희 어렸을 때 되게 유명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이키 실적 우려에 이제 급락을 했고, 반면에 이제 JP 모건 같은 금융주가 오늘 1.5% 정도 올라갔고, 주요 금융주들이 대체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포드 자동차도 또 2.5%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엔비디아 하락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락했는데 그 외 반도체 주들은 또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보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기술주들 이런 거를 팔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가치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일부로 좀 바꿔타기 하는 그런 매매가 진행된 게 오늘 증시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련된 지표는 뭐 MSCI 한국 지수는 올랐지만 야간 선물은 빠졌고 환율은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초에 우리 증시는 좀 신중할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을 좀 요약을 해보면 물가 지표가 예상치 부합한 거는 긍정적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한 번만 더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9월 이하론의 무게가 확 실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PC가 뭐 예상된 거야. 뭐 그 금리가 올라서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걱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물가 지표 잘 나온 건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우리 증시에는 이제 어쨌든 안도감을 줄 거다라고 봐야 되겠고, 근데 트럼프 변수는 사실 미국 대선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알 수는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약간의 어떤 뉴스, 노이즈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된 뉴스가 어느 정도 생산이 되는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증시 미국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10% 이상 S&P 500 지수가 오르면
하반기에도 증시가 오를 확률이 83%래요. 그리고 이제 상승률 한 7.7% 정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시장은 어쨌든 하반기에도 확률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 우리 시장이 저기를 못 따라가서 그렇지 미국이 빠지기라도 하면 우린 더 빠지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쪽에서 넘어오는 재료는 확률적으로 하반기에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리 올라간 게 좀 찜찜하긴 한데 금리 높은 이유를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외국인들은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밸런싱 쪽이라면 뭐 별로 영향 안 받을 거고 실제로 오늘 뭐 금리 올라가지만 달러는 안 올랐어요. 예, 환율이 좀 안 올랐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 동향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반기 이제 미국 S&P 500 나이키랍니다. 저기 나스닥을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날 것 같아서 제가 그 S&P 500으로 갖다 놨는데 S&P 500, 코스피, 코스닥을 비교해 보면 되게 차이가 나죠. 예,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4월 이후에는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같은 자리에서는 좀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건 다행이긴 한데 상반기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뭐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나와야 돼요. 큰 조건 두 개, 작은 조건 하나. 두 개의 큰 조건은 뭐냐면 달러 인덱스의 하락. 예, 이게 이제 하나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고객 예탁금의 증가. 이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 유동성하고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에 다음에 작은 거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전환. 그러니까 7월 초반에 세 개 중에 하나는 좀 조건이 걸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코스닥의 종목들별로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첫 번째 반등하는 낙폭주가 뭐가 되는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엔터주가 올라갔는데 어쨌든 주 초에 반응하는 종목군들이 조금 몇 개 더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자세한 건 제가 또 증시 전망대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가지고 한 뭐 10시 반까지 있었나? 그래서 뭐 얘기했는데 다들 빡빡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건 다들 큰 문제 없이 뭐 다 잘 사는 친구들인데 이게 뭐 건강 문제들이 다 있어가지고 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건강 관리들 다 잘 해야겠구나라는 걸 다시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래저래 이제 신경 쓰는 거 많으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운동이 됐든 좋은 걸 먹든 이런 것들 꼭 좀 제가 빈말로 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잘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